여러분, 오늘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종목 중 하나를 꼽으라면 단연 조비였습니다. 그런데 이 종목 이름만 보고 미국의 UAM 기업 조비 에비에이션을 떠올리면 완전히 다른 길로 가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분석할 조비는 하늘을 나는 조비가 아니라 땅에서 작물을 키우는 비료회사 조비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점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이 종목이 강하게 튀고 있습니다. 오늘 조비가 상한가를 기록한 핵심 배경은 단순한 개별 호재가 아니라 중동 전쟁 리스크와 호르무즈 해협 봉쇄 우려가 비료 공급망 전체를 흔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3월 9일 장중 기사들에서 조비와 남해화학 등 비료주가 급등했고, 기사들은 호르무즈 해협이 전 세계 비료 교역의 약 3분의 1이 지나가는 핵심 운송망이라는 점을 직접 연결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첫 번째 질문이 나옵니다. 왜 하필 조비냐? 남해화학도 있고 KG케미칼도 있고 효성 OMB도 있는데 왜 조비가 이렇게까지 시장의 전면에 섰을까요? 이 질문에 답하려면 먼저 조비가 어떤 회사인지부터 아주 차분하게 뜯어봐야 합니다. 조비는 국내 최초 민간 자본으로 설립된 복합비료 회사 중 하나로 지금도 비료 전문 제조 판매 회사라는 정체성이 분명합니다. 회사 홈페이지와 사업보고서를 보면 조비는 친환경 맞춤 비료, 완효성 비료, 양액 재배용 비료, 토양 계량제 등 다양한 제품군을 보유하고 있고, 특히 단 한 번 같은 완효성 비료가 핵심 제품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회사는 울산 공장을 주요 생산 기지로 두고 있으며 전국 판매망과 농협 유통망을 통해 제품을 공급합니다. 여기서 조비를 볼 때 정말 중요한 포인트는 그냥 비료회사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 회사는 특히 완효성 비료에서 존재감이 큽니다. 한국비료협회 자료에 따르면 조비는 1980년대부터 완효성 비료 개발을 선도해왔고, 이 분야 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해왔습니다. 연간 1만 5천 톤의 코팅 비료 생산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농협 수급자료 기준 국내 완효성 비료 시장 점유율이 55%라는 설명도 나옵니다. 쉽게 말해 일반적인 비료 테마주로만 보기에는 조비는 제품 차별화 포인트가 있는 회사입니다. 특히 한번 시비하면 작물 생육 단계에 맞춰 양분이 서서히 용출되는 완효성 비료는 노동력 절감, 비용 절감, 환경 부담 축소라는 세 가지 키워드를 동시에 안고 있어서 단순히 비료 가격만으로 설명되지 않는 경쟁력이 있습니다. 또 하나 눈여겨볼 부분은 조비가 친환경 방향으로도 계속 움직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회사 소개 자료와 업계 자료를 보면 생분해성 코팅 비료 개발, 식물유 기반 코팅 소재 적용 확대, 해외 수출 브랜드 확대 같은 흐름이 보입니다. 애경 케미칼과 생분해성 완효성 비료 공동 개발 협약을 맺었다는 업계 자료도 있고, 인도네시아 수출 확대 관련 내용도 확인됩니다. 이건 당장 오늘 주가를 상한가로 보낸 재료는 아닐 수 있지만, 조비라는 회사가 앞으로도 단순 테마주로 끝날 것인가 아니면 기능성 비료 회사로 프리미엄을 받을 것인가를 가를 중장기 요소입니다. 이제 실적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조비의 2025년 개별 기준 잠정 실적은 매출 997억 3,723만 원, 영업이익 38억 2,030만 원, 순이익 21억 3,424만 원입니다. 전년과 비교하면 매출은 2.65% 줄고 영업이익은 20.86% 감소했지만 당기순이익은 233.45% 증가했습니다. 숫자만 보면 아주 폭발적인 성장주는 아닙니다. 오히려 매출은 정체, 영업이익은 둔화에 더 가깝습니다. 다만 순이익이 크게 늘어난 것은 영업 외 손익 개선이 반영됐기 때문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습니다. 즉, 조비는 실적만 보고 바로 프리미엄을 줄 회사는 아니지만 망가진 회사도 아닙니다.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오늘 같은 급등을 보면 마치 실적이 갑자기 대폭발한 기업처럼 보일 수 있는데 실제 숫자는 보다 차분하게 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왜 시장은 실적보다 먼저 움직였을까요? 바로 계약과 업황 때문입니다. 조비는 2026년 농협경제 지주와 1222억 927만 원 규모의 무기질비료 구매 납품 계약을 체결했다고 2월 공시했습니다. 계약 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고 계약 금액은 최근 매출액 대비 119.29% 규모입니다. 이 한 줄이 시장에 던지는 메시지는 굉장히 큽니다. 작년 연간 매출이 약 997억 원이었는데
단일 공급 계약 규모가 1222억 원이라는 건 최소한 올해 매출 가시성에 대해 시장이 다시 계산기를 두드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농협향 공급은 조비 사업의 핵심 축이기 때문에 이 계약은 단순한 수주 뉴스를 넘어서 올해 실적의 바닥을 어느 정도 받쳐주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지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2025년 계약 정정 공시 기준으로는 농협경제지주와의 2025년 무기질비료 구매 납품 계약 금액이 571억 6,012만 원 수준으로 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6년 계약은 1,222억 원대로 올라왔습니다. 절대적인 비교에는 정정 공시와 인수 물량 변동 같은 변수가 있으니 조심해야 하지만 시장 입장에서는 올해 농협 계약 볼륨이 예년보다 훨씬 커진 것 아니냐는 기대를 품기 쉬운 구조입니다. 다시 말해 조비의 최근 주가 급등은 오늘의 전쟁 뉴스만이 아니라 이미 2월에 던져진 큰 계약 뉴스가 바닥에 깔린 상태에서 지정학 리스크가 불을 붙인 그림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급등을 만든 직접 연료를 보겠습니다. 최근 로이터와 관련 기사들을 보면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사실상 비료 공급망에도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로이터는 전 세계 비료 교역의 약 3분의 1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다고 전했고 중동 지역 전쟁 확산으로 지역 내 비료 공장이 멈추거나 선적이 차질을 빚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카타르는 글로벌 요소 수출의 약 11%를 차지하는 공급원으로 거론됐고 뉴올리언스 기준 요소 바지선 가격이 단기간 급등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이 말은 곧 비료 가격 상승 기대가 단순한 상상이나 국내 언론의 가장이 아니라 국제 공급망 쇼크를 반영한 현실 변수라는 뜻입니다. 이 흐름을 조비에 대입해보면 그림이 더 선명해집니다. 비료회사 주가는 크게 두 가지로 움직입니다. 첫째는 원재료 가격과 제품 가격 간의 스프레드, 둘째는 공급 불안으로 인한 테마 수급입니다. 그런데 지금 조비는 이 두 가지 중 두 번째, 즉 테마 수급이 먼저 강하게 작동하고 있습니다. 실제 3월 9일장 초반 기사에서 조비는 상한가를 기록했고 시장은 남해화 교송 OMB 경농 KG케미칼 등 비료 관련주 전반을 함께 끌어올렸습니다. 즉 조비만의 단독 재료가 아니라 비료 섹터 전체가 움직인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종목을 볼 때도 이 회사가 얼마나 좋은가 보다 이 회사가 이 섹터에서 어떤 위치인가를 먼저 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섹터 내 조비의 위치는 어떨까요? 남해화학이 국내 최대 비료업체라는 상징성을 갖고 있다면 조비는 보다 기능성 완효성 비료 특화 기업에 가깝습니다. 시장 전체 점유율은 2023년 말 기준 약 9% 수준으로 파악되지만 완효성 비료 쪽에서는 훨씬 강한 존재감을 갖고 있습니다. 이 차이는 중요합니다. 전쟁이나 공급망 불안이 불거질 때 투자자들은 대체로 먼저 대장주를 찾지만 그 다음에는 제품 차별화가 있는 종목으로 시선이 이동합니다. 조비가 남해화학과 함께 테마 핵심축으로 묶이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단순 후발주가 아니라 자기만의 영역이 있는 비료회사라는 점입니다. 지배구조도 한번 짚고 가겠습니다. 최근 공시에 따르면 조비의 최대 주주는 경농이며 2026년 2월 27일 기준 경농과 특별관계자들의 보유 지분율은 55.93%입니다. 경농 본인 보유분은 54.56%, 특별관계자 리더스케미칼 보유분은 1.37%로 보고됐습니다. 최근 특별관계자의 장내 매도로 지분율이 소폭 낮아졌지만 여전히 지배력은 견고합니다. 이 구조는 장단점이 있습니다. 장점은 경영권 안정성이 높고 농업 관련 그룹 내 시너지를 상상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단점은 유통 물량이 상대적으로 제한될 수 있고 급등 시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테마 장세에서는 이런 종목이 더 빠르게 날아가기도 하지만 반대로 꺾일 때도 빨라질 수 있습니다. 이제 조비의 숫자를 조금 더 냉정하게 보겠습니다. 현재 시장은 조비를 비료 대장 후보처럼 다루지만 실적 체력만 놓고 보면 아주 편안한 구조는 아닙니다. 이미 말씀드렸듯 2025년 영업이익은 전년보다 줄었습니다. 그리고 2025년 3분기에는 개별 기준 매출 113억 원, 영업손실 26억 원, 순손실 32억 원 수준의 적자 구간도 확인됩니다. 반면 2025년 상반기에는 매출 491억 원, 영업이익 53억 원으로 나쁘지 않았습니다. 즉 조비는 연중 수익성이 일정하게 매끈한 회사라기보다
비료 업황 계절성 판가원가에 따라 실적 변동성이 존재하는 회사로 봐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 종목을 장기 성장주보다 업황 민감주로 분류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또 하나, 조비 매출 구조에서 농협 의존도가 높다는 점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회사 보고서에는 매출의 상당수가 농협중앙회를 통해 이뤄진다고 적혀 있고 2024년 사업보고서 기준 농협 납품용 복합비료 매출 비중이 72.33%라는 설명이 확인됩니다. 이런 구조는 안정적인 수요처가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반대로 말하면 농협 계약 물량과 가격 정책, 정부 농정 방향, 비료 보조 정책 변화에 민감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시장이 좋을 때는 안정적 판로가 장점으로 읽히지만 제도 변화가 생기면 곧바로 리스크로 돌아설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투자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으로 넘어가 보죠. 조비는 이번 급등이 일회성일까 아니면 더 갈까? 제 판단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중장기 본질만 놓고 보면 조비는 안정적이지만 고성장 프리미엄을 붙이긴 애매한 회사입니다. 반면 단기 주가 흐름만 놓고 보면 지금은 전쟁 -1 자재 -비료 공급망 테마의 한복판에 있는 종목입니다. 즉 기업의 본질과 주가의 단기 방향이 지금은 같은 속도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런 종목은 보통 실적보다 뉴스 흐름, 국제 원자재 가격, 중동 정세, 그리고 같은 섹터의 상한가 연쇄 여부에 더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낙관 시나리오는 분명합니다. 첫째, 중동 긴장이 길어져 요소와 비료 가격이 추가로 상승한다. 둘째, 농협 대형 계약이 올해 실적 가시성을 높인다. 셋째, 조비의 완효성 비료 프리미엄이 부각되면서 단순 테마주를 넘어 비료 업황 수혜주로 인식된다. 이 경우 조비는 뉴스 테마의 선봉이 아니라 실적 기대까지 겹친 종목으로 재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완효성 비료와 생분해성 코팅 비료 같은 차별화 포인트가 다시 부각되면 시장은 조비를 단지 비료 가격 상승의 수혜주가 아니라 구조적인 기능성 비료 기업으로 보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비관 시나리오도 분명합니다. 첫째, 호르무즈 리스크가 단기간 완화되며 섹터 수급이 빠진다. 둘째, 비료 원재료 가격 상승이 제품판과 정가보다 빨라져 스프레드가 악화된다. 셋째, 조비의 실적 체력이 생각보다 강하지 않다는 점이 다시 부각된다. 넷째, 테마 장세에서 급등한 종목 특성상 차익 실현이 한 번에 쏟아진다. 이런 경우 조비는 대장주처럼 보였던 기간이 짧았다는 이유만으로 오히려 더 빠른 속도로 흔들릴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 급등의 상당 부분이 전쟁 뉴스에 기댄 만큼 뉴스의 방향이 바뀌면 수급도 빠르게 뒤집힐 가능성을 배제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할 한 문장을 드리겠습니다. 조비는 좋은 회사일 수는 있어도 지금 주가가 좋은 자리에 있다는 뜻과는 다르다. 이 차이를 이해해야 합니다. 회사는 완효성 비료라는 차별화 포인트가 있고 농협이라는 안정적인 판매망이 있으며 2026년 대형 공급 계약도 잡았습니다. 하지만 주가는 이미 전쟁과 공급망 충격을 한 번에 반영하며 크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비를 볼 때는 회사가 괜찮다와 지금 사도 괜찮다를 분리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제가 이 종목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조비는 본질적으로는 농협향 판매 기반을 가진 기능성 비료 회사이고 현재 주가적으로는 중동 리스크를 가장 빠르게 흡수한 비료 테마 핵심주다. 이 두 문장이 동시에 맞습니다. 그래서 단기 트레이더에게는 테마 지속성 점검이 핵심이고 중기 투자자에게는 올해 실제 농협 납품 매출이 얼마나 실적으로 연결되는지가 핵심입니다. 만약 올해 분기 실적에서 계약 효과가 눈에 보이고 동시에 국제비료 가격 강세가 이어진다면 조비의 주가 해석은 한 단계 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실적 확인 전에 테마부터 식어버리면 급등의 후유증이 먼저 나올 수 있습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조비를 지금 바라보는 가장 좋은 프레임은 비료 대란의 뉴스 수혜주 하나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기능성 비료 경쟁력 농협 계약 가시성 중동 공급망 충격 이 세 가지가 한 번에 겹쳐 있는 종목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 세 요소 중 하나만으로는 주가가 오래가기 어렵지만 셋이 동시에 맞물리면 생각보다 강한 추세가 나올 수 있습니다. 다만 그만큼 뉴스 민감도도 높아집니다. 그래서 조비는 지금 무조건 장기 투자 종목으로 보기보다 업황과 뉴스, 분기 실적 확인을 병행하며 보는 종목에 더 가깝습니다. 좋은 회사라는 말과 좋은 매매 종목이라는 말은 다르다는 점 오늘은 그걸 조비가 아주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